이거 창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이 대한민국에서 창업을 해도 되는 거냐? 네네. 실제 문제가 생기면 사후적으로 처벌하면 되지. 이 사전적으로 그런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건 제 생각에는 쉽고 확실한 규제일 수는 있지만 전 게으른 규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그 의원님이 최근에 이제 의견을 내시는 것 중에 가장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가 닥터 나우 방지법을 반대하시는. 네. 닥터 나우법이 있었는데 닥터 나우를 막는 그 방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네. 분이세요. 닥터 나우법은 뭐고 방지법은 뭐고 네. 거기서 김 의원님 의견은 뭐고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얘기를 먼저 드리면 타다금지법이라고 기억나실 예, 거예요. 예. 저도 예전에 타다를 많이 탔었는데 네. 그게 조금 편법처럼 보이긴 하지만 당시 법률상은 합법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택시 업계에서 반대를 하니까 사후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네. 이제 타다 운영을 못하게 했죠. 지금은 이제 택시 면허를 사서 이제 다른 경영진이 이제 타다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하튼 당시의 타다는 아닌 거죠. 네. 당시에 이 벤처 스타트 업계에서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타다라는 회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우리가 합법이라고 해서 로펌에 문의해서 의견서도 받아갖고 진행을 하는데 네, 진행을 이제 시작해서 돈 자본을 예. 쏟아부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 건은 법원에서도 합법이라고 나중에 판단을 받았거든요. 네. 이런 거를 국회의원들이 나중에 문제 있다고 불법이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사업 못하면 애써 이걸로 창업하고 그렇지. 자본과 인력이 투자됐는데 갑자기 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반대를 하든가.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거 창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이 대한민국에서 창업을 해도 되는 거냐? 네, 네. 이런 이 벤처 스타트업계 창업 열기에 아주 악영향을 미쳤던 게 저는 타다금지법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물론 이제 당시에는 그래도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서 제한적이지만 타다하고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라도 마련을 해줬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에 비대면 진료 중개 업체들이 있어요. 네. 이제 이런 업체들이 수익 모델로 도매업을 하게 됐어요. 비대면 진료도 하면서 약국에 이제 약품을 이제 판매하는 이게 이제 현행법상은 합법이고 한 1년 이상 사업을 해온 업체가 있는데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네. 타다 금지법과 비슷하게 사후적으로 이 회사의 수익 모델을 막아버리는 이런 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동안에 합법이었기 때문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온라인에서 이제 규모를 갖춰가서 자본 네. 투자하고 뭔가를 했는데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땐 다 이유는 있죠. 네. 이제 보건의료 업계에서 혹시라도 불법적인 리베이트나 아니면 이 비대면 진료 중개업체가 약사 업체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취급하는 약을 처방하거나 대체 조제하게 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예 도매업을 못하게 하자라는 이유로 이제 법을 통과시켰어요. 필요성은 저는 인정하는데 제가 우려하고 있는 거는 그거를 꼭 사업 자체를 무조건 금지해야 되나. 그 안에서 우려되는 예를 들어 리베이트를 하지 말라. 네네. 아니면 그 부당하게 약사나 의사한테 영향력을 행사하지 말라. 네. 이런 행위를 금지하면 되지 않나. 네네네. 그다음에 실제 문제가 생기면 사후적으로 처벌하면 되지. 이 사전적으로 그런 사업 자체를 못하게 그쵸. 하는 건 제 생각에는 쉽고 확실한 규제일 수는 있지만 전 게으른 규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나 벤처 스타트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네. 세부적으로 문제를 찾아내는 게 어렵더라도 국회는 그런 노력을 해서 네네. 정확하게 그 부분만 도려내야지 이 환부도 아닌 데까지 네. 그냥 다 잘라내는 음. 이런 방식으로 법을 만들면 네. 저는 이 회사 자체는 네. 잘 몰라요. 닥터 네, 나우라는 회사는 그 전에 알았던 회사는 아닌데 근데 저는 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것뿐만 아니고 닥터 나우뿐만 아니라 무슨 로펌 그렇죠. 온라인 로펌도 있고 막 여러 개 예전에 이제 그게 변호사 업계에는 네. 로톡이라는 네. 회사, 변호사 광고를 하는 회사가 처음 생겨났을 때 기존 변호사 단체에서 반대를 했고요. 네. 3.3이라고 이제 세무 플랫폼 업체가 생겼더니 세무사들이 반대를 네, 했고 또 뭐 안경사 단체들이 반대하는 회사들도 있고 요번에 이제 닥터나우
방지법도 사실 약사업계에서 음. 반대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기존의 직역들하고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이라는 건 기존에서 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서 틈새를 찾아가서 새로운 네. 수익 모델을 얻고 종국적으로는 소비자들한테 음. 이익이 되는 네. 소비자들이 찾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음. 기존 시장이 커질 수도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 기존 시장에서 기존 직역들이 갖고 있는 목을 신규 업체들이 뺏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경쟁을 통해서 네. 소비자 후생이 늘어난다면 그거는 우리가 오히려 네. 권장하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더 낮은 가격 네. 또 더 다양한 서비스나 상품 이걸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거를 오히려 네. 판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와 국회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기존 단체에서 안정적인 음. 직역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는 뭐 공공의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게으른 방식으로 네. 신규 사업을 못하게 하는 거는 앞으로도 그러면 누가 창업하려고 하겠어요. 그 다음에 네. 기존 직역 단체가 있는 데들은 누가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 이거는 이재명 정부가 네. 우리가 창업 붐을 만들어서 제3의 벤처 붐을 조성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정부 방향하고 역행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국회에서 이 법 대신에 실제로 문제되는 행위들만 딱 포인트 아웃 해갖고 네. 이런 부분만 딱 도려내는 법안으로 만드는 게 맞지 않겠나 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참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생존권이 달려 있으니까 목숨 걸고 싸우는 거고. 동료원들이 네. 부담스러워요. 네. 네. 동네에 약사분들이 많이 선거를 도와주고 우리 동네에서 힘이 세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나마 네. 그래 힘이 센 그 직능 단체들은 뭔가를 소리를 낼 수는 있는데 그 직능 단체도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소비자 효용 말씀하셨지만 소비자 효용은 빠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국가적으로 보면 산업 효용도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필리핀 같은 나라 보면 다 막아놨더라고요. 우리도 섬나라인데 막기만 하면 다 막을 수 있는 나라니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도태되고 마치 일본처럼 될 수도 있고 반 디지털화 되는 그런 흐름.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디지털화를 시키면 우려하고 있는 거는 수많은 소상공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직능에 있는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소수 대기업이 쭉 가지고 가고 일반인 직장이 없어지는 뭐 그런 소위 말하는 K자형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게다가 이제 한국은 그거에 대한 뭐 보상할 수 있는 재분배 시스템, 세금 시스템도 뭐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조금 더 뭐랄까 자산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부터 뽑아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건 또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또 이거 자리 뺏기면 완전 나 죽으니까 목숨 걸고 싸우고. 근데 이제 소상공인들이 이제 점차 어려워질 수 있는데 정부나 국회 역할이라는 건 그렇다고 이 사람들의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디지털화를 할 수 있는지를 도와주고 필요하면 뭐 사업 공모 사업들을 통해서 의지가 있는 데들은 비용을 도와주고 아니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고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을 때 그 과정에서 조금씩 시간을 벌어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지 신규 사업을 막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최근에 이 플랫폼 기업들이 좀 욕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뭐 쿠팡이라든지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라든지 플랫폼이 다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게 시대의 흐름일 수 있고 소비자 기준으로 저는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플랫폼 업체가 있고 거기랑 거래하는 업체가 있고 소비자가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비자의 이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소비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 입장에서 업계가 경쟁을 해서 가격이 다운되고 아니면 다양한 서비스나 그 상품이 출시된다고 하면 소비자 후생은 늘어나는 거거든요. 다만 그 과정에서 플랫폼이 어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돼서 부당하게 거래하고 있는 사업자나 아니면 라이더나 이런 사람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그거를 규제해야 되는 거지 이런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조직화돼 있지 않은 대다수의 소비자나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다. 이분들은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안 하는 거지 네. 분명히 이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플랫폼이나 음. 디지털 서비스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항상 이제 네. 목소리가 세거나 선거에 직접 도움이 되거나 내 눈에 보인 이런 분들의 네. 의견들이 좀 과대대표되는 문제가 있지 않나. 네. 예전에는 막 큰 소리를 지르시는 분들이 우리 정말 끓는 서민들의 그 어떤 화난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는데 이제는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딱딱딱 집어서 이건 이래서 필요하고 이건 이래서 안 돼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국회의원과 정치인분들이 많아져야 할 것 같거든요. 저 오늘 이렇게 대담하면서 느낀 게 김한교 의원이 그런 분 중에 한 분이구나 하는 걸 좀 느껴서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막 소리 지르는 건 싫더라고요.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따박 그걸로 좀 유명하시잖아요. 아니 그렇긴 한데 네. 요즘 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대부분의 경우는 그 차분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안타깝게 그런 선배들은 소리 없이 사라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동료들도 네. 차분하신 분들도 마이크 앞에만 쓰면 소리를 지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저희의 생존 본능일 수도 있어요. 이게 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미국도 국회에서 소리 엄청 많이 들려요. 대통령이 오면 야당 의원들은 소리 지르고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가 정치가 되게 양극화되어 있다 그렇죠. 보니까 지지자들이 항상 약간 흥분해 있고 네. 실제로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가 되게 쌓여 있다 보니까 네. 저도 어떤 때는 동료 의원들이 저는 못하지만 뭐 소리 지르면 속 시원할 때가 있어요. 네. 그렇긴 한데 300명이 다 지를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죠. 이렇게 조용히 일하는 사람이 또 인정받는 시간도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네. 안타깝긴 해요. 네. 후원금 잔액이 그 차지 않을 때마다 이거 내가 정치 방향을 잘못 잡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네. 거기도 계시고 그러니까 한번 그 지금 완전히 진짜 K자잖아요. 네.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고 디지털화되면서 더 심한 문제고 AI화가 되면 이게 거스를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럼 어떻게 지속 가능한 나라를 만들려면 그 생각하고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미국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스윙 스테이트긴 하지만 그쪽에 외국인 투자를 받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압박을 하고. 근데 실제로 그런 지역에서는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주에서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의 경제 성장 캐파를 넘어서는 정도의 기대가 아니면 부담이 다 거기로 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지역을 좀 특성화해서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고 좀 옛날 방식이긴 한데 저는 이제는 산업 정책을 해야 되는 시기가 명확하게 왔다고 봐요. 여기서 말하는 산업 정책이란? 그러니까 특정 지역별로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것들. 예전에는 이게 WTO 체제에서 국가 보조금 협정 위반으로 다 못하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자유무역을 주장하던 미국이 공식적으로 특정 산업을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역별로 그나마 생기가 도는 데들은 대기업이 있는 데들이에요. 맞아요. 제조업이 있는 뭐 데들이에요. 이천 청주 이런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WTO 협정을 아주 그 직접적으로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가 산업 육성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안 하면 이 지금과 같이 뭐 제가 벤처 스타트업을 얘기하지만 사실 판교 이북에만 있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K자 성장을 오히려 더 가속화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동시에 제조업 육성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임금으로도 일할 노동력들이 있는 지방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지역을 다 공정하게 공평하게는 못하는 거고 특정 지역을 좀 육성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맞아요. 생각들도 있고요. 좀 다른 문제인데 이 생산적 금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돈이 기업으로 들어와서 생산하는데 좀 써야 된다. 지금은 이 부동산 시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업이 신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증자나 아니면 상장을 위한 자금들이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게 상장회사만이 아니라 비상장에 대한 투자도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보면
매년 어느 나라에 어느 정도 투자할지 포트폴리오를 정하거든요. 네. 근데 국내 주식 시장이 지금 15%밖에 안 돼요. 아주 낮습니다. 예, 그다음에 미국 등 해외 주식 시장이 한 38% 네, 네. 되는데 이 대체 투자라고 하는 비상장 회사라든지 이런 거는 한 15% 정도 안에서 다른 대체 투자랑 같이 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낮은 비율 1% 이하 정도밖에 안 될 거거든요. 네. 이 장기 투자하는 자금들은 연기금들은 비상장 회사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매일 그 정산해야 되는 그런 투자들이 문제지 연기금들은 장기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다음 개인 같은 경우도 개인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도 지금 비상장에서 투자가 안 되는 건데 네. 이런 부분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 좀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하고 결국은 뭐 창업하는 것밖에 없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다 기술 창업만 생각하는데 네. 실제 창업은 비기술 창업들도 되게 많아요. 네. 젊은 분들이 지역에서 기존의 사업자들이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비기술 창업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까지도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다들 창업을 한다고 하면 뭔가 테슬라나 스페이스X만 생각을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청년들이 다 그렇게 천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또 이런 요구를 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화가 돼야 돼요. 주식시장이. 아, 네.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얻으면 창업시장으로 이 돈이 넘어간다. 근데 우린 여기서 바스라져가지고. 네. 근데 왜 들어올 때 이상한 게 들어오니까 네. 좋은 애들이 안 들어오니까 바스라지니까 외부로 나갈 돈도 없고 아예 그러니까 외국으로 떠나버리는 이 시장 정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 김 의원님이 이 시장 정화하는데 조금 더 애를 좀 써주셨으면 그 좋겠어요.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예. 근데 이제 업체들은 이제 배임죄를 없애달라고 하잖아요. 경영 판단을 존중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투자자들 눈치를 보는 거는 수사기관에서 배임죄 맞아. 수사를 해서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다른 사건 수사하다가 기업 오너를 건드리면 배임죄는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네. 기업 오너들이 무서워서라도 조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 미국처럼 디스커버리 제도가 없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해서 이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민사 소송에서. 자기가 다 증거를 만들어서 그렇죠. 보내줘야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배임죄를 없앨 경우에 과연 회사의 배임적 행위들을 어떻게 잡아낼 수 있는가. 네. 그래서 미국처럼 뭐 일종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소송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주가 조작이라든지 아니면 세무적으로라도 이렇게 네. 뭐 회사 자금을 빼내거나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이 제3자 배정을 할인 발행하는 이런 사례들 또는 대기업 오너들이 뭐 개인 회사를 세우거나 아니면 특정 주주한테 이익이 되는 이런 행동들을 규제하는 거는 아무리 규제 완화를 하더라도 이건 필요하다. 네. 그게 돼야지만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한 만큼의 투자 이익을 얻어갈 수 있는 구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일각에서는 주주 자본주의 얘기를 하면 이거 올드 패션이다. 무슨 주주 자본주의냐. 요즘 같은 시대 이건 옛날 얘기다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나라가 주주 자본주의가 언제 된 적이 저도 그 있어야지. 말. 저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주주 자본주의가 아직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네. 그게 되고 나서 네. 그 뒤에 문제들을 생각을 해야지. 우리나라는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PBR이 일이 안 되는 회사들이 많다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잘못되어 있는 거죠. 네. 대주주들이나 경영진이 주가 부양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문화가 잘못된 거다.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들은 명확하게 처벌하거나 아니면 소위 금융치료, 그러니까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책임을 지는 사례들이 쌓여지면 겁이 나서라도 그런 일을 더 못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분들의 경영 평가는 좀 세부적으로 진짜 앞으로는 그 성과급을 주가 인상분에 뭐 일정 부분을 연동해서 준다 이런 사례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맞아요. 자, 그러면 끝으로 우리 이제 제주도
에서 네. 오셨으니까 제주도 자랑 한번 해주셔야죠. 제주도 어떻게 그 관광도 유치도 하셔야 될 것 네. 요즘 상황도 궁금하고 제주도. 제주도가 뭐 바가지 이런 일부 업체들 때문에 또 실망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그래도 가까이 찾아갈 수 있는 언제든지 가실 수 있는 요즘은 주말에도 비행기표 구하실 수 있습니다. 멀리 가시기 힘들 때 네. 연말 연초에 제주에 한번 오시면 짧은 시간 내에 그래도 한라산에 쌓인 눈도 보시고 여전히 푸르른 바다를 보시면 그래도 마음이 정화되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텐데요. 잘 찾아보면 그렇게 관광객 상대로 비싸지 않은 정말 찐 도민 맛집들이 있으니까 네. 요즘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 네. 찾아가시면 좋겠고요. 오랜 친구처럼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김한규 의원님 네. 발언에 동의를 하신다면 어떻게 표현을 하시냐면 저희가 밑으로 쫙 깔아드리겠습니다. 이 후원 계좌를 열어드릴 테니까 네. 그 뭐 네. 작지만 아마 크지 않더라도 네. 이런 발언을 했는데 막 후원이 작지만 뭐 수백 건이 들어왔다 이러면 되게 용기를 얻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동의하신다면 그 후원으로 의사를 표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민주당 산업통산자원부 산중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옛날에 네. 산자의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 두 군데를 관장하는 산중이 네. 국회의원입니다. 예, 산중이 민주당의 산중이 국회의원이시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3법 개정부터 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리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등 우리 소액주들을 위한 활동을 가장 열심히 해준 의원분 중에 한 분이시죠. 우리 김한규 의원님 모시고 여러 가지 논의에 대한 주제에 대한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자, 귀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김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